정부는 절대평가 적용 범위를 달리해서 크게 두 가지 안을 제시했는데요. 수능이 대학 입시 제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논란이 거셉니다. 네, 박수주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절대평가도 절대평가지만 과목부터 아예 달라지는 게 있다고 하던데 그 부분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번 수능 개편 시한은 내년부터 적용될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겁니다. 새 교육과정의 가장 큰 특징은 문과와 이과의 통합형 교육인데요. 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문과, 이과 구분 없이 7개의 공통 과목을 배우게 되는데요. 네. 기존의 국영수와 한국사를 비롯해서 통합사회와 통합과학, 과학 탐구 실험 등입니다. 교육부는 이런 과목 변화를 수능에도 반영해 통합사회와 과학을 하나로 합쳐서 한 과목으로 출제하기로 했습니다. 예. 대신 기존의 두 과목을 선택했던 탐구 영역을 한 과목으로 줄여 수능 출제 과목은 모두 7개로 전과 동일하게 했습니다. 예, 지금 가장 논란이 되는 게 절대평가인데요. 이제 교육부가 두 가지 안을 제시를 했는데 좀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네, 1안은 네 과목, 그러니까 2안은 전 과목 절대평가인데요. 네. 이미 절대평가로 치러지던 한국사와 영어를 빼면 1안에서 절대평가 과목은 통합사회, 통합과학과 제2외국어로 2개 늘어나는 반면 2안은 5과목이 늘어납니다. 네. 과목 수뿐 아니라 비중도 차이가 큰데요. 일단 새로 생기는 통합사회과학은 교육부가 한국사처럼 고1 수준으로 쉽게 출제를 하겠다고 했고 기존 탐구 영역에 흡수되는 측면이 있어서 입시 자체에도 큰 영향을 미치진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2외국어는 사실 필수 응시 영역이 아닙니다. 네. 응시생도 전체의 15% 정도이기 때문에 일부 상위권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때문에 전 과목을 절대평가로 하는 2안과 더 특히 차이가 나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1안은 좀 변화가 작게 나타나고 2안은 변화가 크게 나타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어제 교육부는 시안 마련을 위해서 의견 수렴을 해봤더니 절대평가라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다 공감했지만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대입 안정성 차원에서 신중한 입장이 다수였다라고 덧붙였는데요. 예. 이 때문에 결국 1안으로 무게가 실리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당초 교육부는 어제 공개된 두 가지 안 말고도 공통 과목 위주의 전 과목 절대평가안도 검토를 했지만 최종 후보에서는 제외했습니다. 예. 사실 수능 절대평가 전환 공약과도 가장 가까운 안이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대학 입시와 맞물리면서 결국 정부가 부담스러웠던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예, 아무래도 극과 극이다 보니까 이제 각각 좀 우려되는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1안, 그러니까 이제 네 과목을 절대평가로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가장 중요한 게 아마도 대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일 겁니다. 현재 수시든 정시든 수능이 반영되는 전형이 46%로 여전히 꽤 많습니다. 예. 앞서 조금 말씀드렸지만 절대평가로 추가되는 과목 2개가 비중이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입시 제도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상대평가가 유지되는 국어와 수학은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당장 올해 수능부터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곧바로 대학들이 한 게 입시에서 영어 반영 비율을 전부 낮췄던 겁니다. 탐구 영역까지 절대평가로 일부 흡수가 되면 남은 국어와 수학의 비중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입니다. 예. 결국 과도한 경쟁이나 암기식 위주의 공부 등 기존의 문제점은 여전히 남기 때문에 안 하니만 못하다라는 말이 나오는 건데요. 전문가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도입이 된다라면 상대평가 과목으로 변별의 무게가 쏠리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과잉 점수 경쟁이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도달하려는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수업과 평가 혁신은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간단하게만 생각을 하면은 전 과목을 절대평가로 바꾸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나올 텐데 현실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죠. 네, 만약에 전 과목을 절대평가로 바꾸게 된다면 새 교육과정의 취지에는 부합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문제는 결국 입시 제도입니다. 예. 지금까지 수능은 어쨌든 대부분이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변별력이 일정 수준 이상 확보가 됐거든요. 네. 그런데 전 과목을 절대평가로 바꾸면 이 변별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들이 더 좋은 성적의 학생을 뽑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걸러낼 수밖에 없는데 이 때문에 대학별 자체 고사가 부활하고 정시에서
입시제도도 수능 점수 외에 내신이나 면접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예. 수시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높은데요. 그러면 학생부가 더 중요해지면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내신뿐 아니라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비한 각종 비교과 활동 등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전 과목 절대평가가 도리어 학습 부담, 사교육 부담만 더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른바 금수저 전형을 늘릴 거란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인데요. 역시 예.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죠. 하기 때문에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는 수능만 준비하면 정시에 대한 대비가 되는데 수능뿐만이 아니라 대학별 고사와 학생부를 같이 병행해서 준비해야 되는 부담이 더 늘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어려운 문제네요. 결국 입시 제도를 틀 자체를 바꾸질 않으면 이제 수능 개편이나 교육 개편 자체도 한계가 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입시제도도 입시제도지만 이른바 명문대 진학이 고등학교 최대 목표인 우리나라 교육과 사회의 현실이 바뀌지 않으면 결국 논란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초 절대평가 전환을 공약하면서 고교 내신 절대평가와 고교 학점제 등을 함께 제안해서 교육의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도 수능이 먼저 절대평가화돼야 실효성이 있기 때문에 늦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 교육부는 고교 학점제는 2022년부터 전면 도입할 수 있게 추진하고 내신 절대평가는 당분간은 현행대로 유지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네. 일각에선 여론에 밀린 공약 후퇴 아니냐라는 지적까지 나왔는데요. 교육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어서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인 거지 공약 후퇴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수능 개편 시한에 대한 의견 수렴은 앞으로 3주 동안 이루어진다고요? 네, 교육부는 오늘 수도권과 강원을 시작으로 21일까지 총 4번의 공청회를 권역별로 엽니다. 공청회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 학부모나 시민단체 등이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교육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최종 확정안을 31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개편안이 확정되면 후속 연구를 통해 2018년 2월 말까지 구체적인 출제 범위나 문항수, 배점 등을 정할 계획입니다. 예, 31일에 나올 이제 최종 확정안을 기다려봐야겠네요. 지금까지 수능 개편에 대해서 박수주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